은퇴 후 창업은 대박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큰일 납니다. 내 돈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5개 업종은 절대 창업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은퇴를 하시고 창업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사시려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은퇴하시고 창업하시려는 분들 중에 이 5개 업종만큼은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5개 업종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첫 번째 업종은 카페, 커피숍입니다. 제가 카페를 선정한 이유는 요즘 경쟁이 너무나 과다하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고려를 하시는 업종인데요. 사실 이 업종은 성공하기가 참 힘듭니다. 젊은 분들이 많이 진입을 하시고 있고, 이 젊은 분들은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자신의 가게를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퇴를 하신 분들이 카페로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흔히들 생각하시기에 커피, 물 장사가 마진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은퇴하신 분들은 대체로 모기 좋은 곳에서 카페를 시작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임차료가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커피도 트렌드가 있는데 그 트렌드를 부지런히 따라가야 되는데 은퇴를 하시고는 아무래도 젊은 분들에 비해서 그런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커피숍 창업 시 한 번 더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 업종은 휴대폰 판매점입니다. 제가 휴대폰 판매점을 창업을 하기에 한 번 더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오랜 기간 동안 휴대폰 판매점이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들 창업하는 업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단통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마진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휴대폰 교체 주기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요즘 주변 분들 보시면 스마트폰 사셔가지고 3년 4년은 거뜬히 쓰시는 분들 참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휴대폰 판매의 메카라고 여겨지던 신도림과 강변 등에서도 많이 철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동네에 있는 휴대폰 가게는 더더욱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휴대폰 판매점을 창업하시기 전에 한 번 더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업종은 보험 모집업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인 영업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보험 모집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지인들에게 상품 판매를 통해서 영업을 하시는데 주변에 알고 있는 지인들이 다 떨어지면 그때부터 스스로 고객들을 창출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인터넷 등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늘기 때문에 보험 모집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이익률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보험 모집인들에게 떼어주는 수당도 많이 줄어있는 상태고, 인터넷 플랫폼, 그러니까 보험 비교 사이트나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보험 가입이 점점 늘어서 보험 모집이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보험 대리점이 실제로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번째로 시설 투자 업종, 특히 모텔 업종입니다. 모텔 업종은 대표적인 시설업인데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는 이유가 초기 창업 비용이 상당히 과다하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새로 짓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모텔 건물을 사거나 건물을 사서 모텔로 바꾸거나 아니면 임차를 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창업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합니다. 또 요새 모텔관 경쟁이 과다해져서 숙박료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흔히들 말해서 청소하시는 분들 인건비 주기도 힘들다고 하시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을 통한 예약, 신용카드 매출이 많이 늘어서 현금 매출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드사 수수료는 물론이거니와 여러가지 떼가는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익률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흔히들 하시는 오해가 시설 투자업은 처음에 큰 돈을 들여놓으면
그다음부터 알바 쓰면서 시스템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돌리면 돈이 벌린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모텔 가보시면 상당히 시설이 세련되고 깔끔하고 주기적으로 집기 비품 교체해 주셔야 되고 가구도 바꿔주셔야 되고 인테리어 바꾸셔야 됩니다. 이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무시 못할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 업종입니다. 공부 힘들게 하시고 자격증 따신 다음에 제2의 인생을 공인중개사로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부동산 거래와 정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은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분들이 돈 많이 버신 분들 보시고 진입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집값 상승 여지가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업종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기존에 자리 잡으신 공인중개사 분들을 비집고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또 호갱 땡땡, 직땡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을 점점 잠식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물건 거래 한두 건 하기도 힘들다고 하시는 중개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를 개업하시기 전에는 중개 이외의 컨설팅이나 경매 같은 다른 분야도 미리 대비를 하셔서 창업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직장생활 하시거나 다른 분야에서 종사하시면서 힘들게 모은 묵직돈을 창업으로 날려버리시면 정말 상실감이 크실 겁니다. 창업은 큰 대박을 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망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고 항상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패할 가능성을 여러 가지로 줄이는 게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